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간로봇 상호작용연구실의 윤호섭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반 얼굴 성별 연령 표정인식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의 필요성, 개요, 특성, 기술 이전 범위, 기술의 응용 분야, 기술의 우위성 등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필요성입니다. 얼굴 인식은 비접촉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가장 활용의 용이성이 높은 방식의 신원 인식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생체 보안, 지능의 영상 분석, 고객 관리 및 얼굴 DB 생성 등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 미아 찾기,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패턴 인식의 방법들이 활용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다양한 방법들의 연구가 시도되어져 왔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1990년대에 3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 MLP가 많이 알려져 있고, 2000년대 초반까지 SVM이 많이 사용되다가 2010년도부터는 딥 뉴럴넷이 대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패턴 인식 방법으로 얼굴 인식을 수행했던 방법들의 인식 정확도는 대부분 80% 이상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에 발표된 딥 뉴럴넷을 사용해서 거진 퀀텀 점프 형식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는데, 얼굴 인식뿐만 아니고 음성 인식, 객체 인식 등 모든 분야의 인식 성능이 딥 뉴럴네트를 사용해서 높은 성능의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컨셉은 인간의 두뇌를 그대로 모방해서 인식 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딥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인간의 인식 기능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딥 뉴럴넷을 활용하기 전에 얼굴 인식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얼굴 인식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hift나 LBP, BO Back of Features, 호그 등의 특징들이 활용돼서 얼굴 인식의 특징으로 활용되었다면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러한 특징들을 다양한 많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특징 추출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징 추출기로 인해서 만들어낸 특징들이 기존의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특징 추출기와 거진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또한 더 다양하게 특징 추출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높은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2014년 페이스북의 딥페이스가 인간이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과 딥 뉴럴넷이 인식하는 능력의 인식률의 애큐리시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 6,000쌍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6,000쌍의 데이터는 3,000쌍에 대해서는 동일인의 얼굴상, 나머지 3,000쌍의 데이터에서는 서로 다른 얼굴상을 보여주고 동일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얼굴인지를 구분하는 태스크였었습니다. 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인간은 대략 한 97.5%의 인식 성능을 보였고, 2014년 기준으로 딥 뉴럴넷, 딥페이스넷은 99.35%의 성능을 보여서 2014년에 거진 딥 뉴럴넷이 인간의 얼굴을 구분하는 능력과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으며, 2021년 현재 딥 뉴럴넷의 성능은 99.89%까지 높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수준에서는 사람의 인식 성능보다 딥 뉴럴넷의 얼굴을 구분하는 능력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딥 뉴럴넷은 사람이 인식하는 성능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여주고
누군지 가르쳐줌을 반복함으로써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딥 뉴럴 네트워크 동일한 방법으로 다양한 얼굴 영상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게 되면 딥 뉴럴 넷 스스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은 딥 뉴럴넷의 다양한 얼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딥 뉴럴넷을 사용한 얼굴 인식기는 MS1M, VGG2, 카시아 웹페이스, 메가페이스 등 대용량의 수백만 장 이상의 다양한 학습 데이터가 딥 뉴럴넷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8만 5천 명의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약 5,800만 장의 얼굴 영상을 대상으로 딥 뉴럴넷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러한 딥 뉴럴넷 학습 데이터는 그 안에 다양한 인종, 표정, 포즈, 액세서리 등이 포함이 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환경의 얼굴 데이터가 입력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 환경에서도 다양한 환경에서 딥 뉴럴넷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트릭에서 개발한 얼굴 인식기는 5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정교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파이토치 기반의 딥러닝 프로그램 ONNS 변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베디드 보드 및 안드로이드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며 현재 라즈베리 파이 4에서도 동작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트릭 기술은 국내 키사 공인 인증을 99.9%의 성능으로 받았으며 전세적으로 활용되는 LFWDB 기준으로 99.87% 이상의 높은 인식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현재 마스크를 쓴 사용자가 여러가지 포즈를 바꿔가면서 인식 시뮬러리티가 높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에서 설정해 놓은 유사도 70% 이상의 스코어를 잘 맞추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보다 높은 얼굴 인식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포즈 등록이 필요합니다.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 다양한 얼굴을 등록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람에 따라서 등록된 얼굴 포즈가 일정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트릭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5x5 매트릭스를 시선 방향의 움직임에 따라서 깨트리는 방식으로 얼굴을 등록하는 G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x5 매트릭스를 깨트리면서 얼굴을 등록하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25개의 정교화된 각도의 얼굴을 등록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애트리가 제안하는 방식대로 얼굴을 등록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등록되는 얼굴 포즈가 일정하며 어떤 방향의 포즈가 미리 등록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애틀에서 제안한 특허에 의한 등록 방식을 사용해서 가장 직관적이면서 쉽고 간단하게 다중 얼굴 등록이 가능하며 모든 얼굴 인식 알고리즘에서 전처리의 얼굴 등록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동영상은 애틀에서 제안된 기술을 사용해서 얼굴을 등록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5x5 매트릭스를 깨트리면서 25개의 얼굴 포즈를 등록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을 위해 검출된 특징은 사람의 성별과 연령을 인식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로부터 성별과 연령을 인식하는 것은 어떤 컨텐츠를 어떤 연령대의 어떤 성별의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연령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애틀에서 개발한
성별 인식기는 국내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여 98%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용 DB를 보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평가 DB를 사용해서 정면 얼굴에 가까운 얼굴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트리의 연령인식기의 성능은 플러스 마이너스 5살 오차 범위 내에서 90%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인식을 위한 평가용 DB는 오프 DB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별 연령인식기 시연은 애트리에서 개발된 딥러닝 모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 여자에 대해서 성별과 연령을 매우 정확하게 딥 알고리즘이 추출하고 계심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얼굴의 표정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애트리에서는 FER2013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대략 3만 장의 표정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6가지 이상의 얼굴 표정 인식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학습에 활용되어 있는 다양한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이고 실제 한국인이 제일 많이 짓고 있는 기쁨, 슬픔, 놀람, 화남, 평소 이 5가지의 표정에 대해서 테스트 DB 기준 95%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모 프로그램은 애트리에서 개발된 표정 인식기의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는 데모 시연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EXE 프로그램의 시스템 GUI로 언제든지 기업들이 요청하면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개발 환경 및 주의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스펙의 CPU와 GPU를 활용해서 윈도우 10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GPU 기반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GPU가 없을 때는 CPU만 갖고 사용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10배 이상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GPU의 활용이 딥러닝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습할 때는 고사양의 GPU가 필요하나 실제 실행시킬 때는 10만원대의 쿠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GPU를 활용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술 이전 범위입니다. 애트리에서는 딥러닝 기반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서 풀 소스 코드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 학습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에는 특허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술 문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 등록 및 시선 추적 기술도 앞선 슬라이드와 동일합니다. 딥러닝 기반 내국인 성별 연령 인식 기술도 특허와 기술 문서를 포함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실시간 표정 인식 기술도 동일합니다. 기술료 수준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서로 다른 기술료가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별도의 매출 정렬 로열티가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응용 분야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우위성으로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얼굴 인식이 가능하며 동시에 복수명의 얼굴 인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CCTV 카메라나 저가 USB 카메라 및 저상의 컴퓨팅 환경에서도 실시간 인식이 가능하고 ONNX 변환을 통해서 사용자가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본 개발을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 현장 맞춤 지능형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지게차 위험 감지 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드릴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실의 김계경입니다. 기술 개발 배경, 목표, 개발 내용, 제품 구성과 특징, 타 제품과의 성능 비교, 추진 체계 목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 개발 배경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산업 현장 안전사고는 안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 요소는 여전히 산업 현장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지게차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안전사고로서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로 인한 부딪힘과 끼임 사고는 지게차 작업재해의 75%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지게차와 보행자 간 추돌 사고는 34%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발 목표는 산업 현장에서 중장비에 의한 협착, 충돌, 끼임 등의 산업 안전 위험 요소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융복합 기술로 인지, 분석, 예측하여 산업 안전 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애트리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영상 인식, 프로파일링, 지능형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수요업체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맞춤형으로 이동형 위험 상황 감지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내용으로는 지게차와 지게차 간, 지게차와 사람 간의 충돌 예방을 위해 지게차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지게차와 같이 사고 위험성이 있는 객체를 검출하고 작업자에게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게차 운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게차 전후방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3m, 7m 이내에서 사람이나 지게차와 같은 객체를 감지하고 지게차에 장착된 AI 콘솔과 경광등을 이용하여 전후방 위험 상황을 지게차 운전자에게 가시적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지게차 운행 영상, 충돌 이벤트 영상을 실시간 녹화하여 사후 분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게차 안전 모니터링 기본 제품은 AI 콘솔, 카메라, AI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콘솔은 지게차 전후방 3m 위험 영역에 있는 사람이나 지게차를 감지하여 지게차 운전자에게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AI 서버는 지게차 사고 영상을 저장, 재생, 모니터링하여 사후 분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I 콘솔과 카메라의 상세 스펙은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게차 안전 모니터링 고급형 제품은 AI 콘솔과 모니터링 카메라 이외에 지게차 안전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센서 디바이스, 스마트 보안 네트워크, 지능형 플랫폼, 그리고 알림 서비스로 구성되어서
지게차 운전자의 생체 정보와 운전 습관을 분석하여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기본형과 고급형 제품에 탑재된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리빙랩을 구축 운영하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술 완성도와 신뢰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징은 인공지능 전용 플랫폼을 적용하여 지게차에 근접하는 작업자와 다른 지게차를 동시에 검출하고 고성능 연산 처리를 제공한다는 것과 주요 기능 수행 장치의 모듈화를 통해 기능 확장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게차 운행 영상과 위험 상황에 대한 녹화와 재생이 가능하도록 대용량 메모리를 장착하여 사후 처리와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 있어서 특징은 AI 기반으로 사람이나 지게차와 같은 이동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분석하고 연동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영상 기반 위험 상황 인식 정확도는 제조 현장을 리빙랩으로 운영하면서 구축한 20만 장 이상의 영상 데이터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객체 검출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리빙랩은 한국타이어 신탄지인 금산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제조 현장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러닝 기반 위험 요소 근접 감지 엔진을 개발한 다음 딥러닝 근접 감지 엔진을 임베디드 단말에 탑재하여 작업자와 이동체의 위험 감지와 위험 상황을 검출하여 작업자에게 경고 알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변형과 선택적 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가려진 객체에 대해서도 우수한 객체 검출률을 얻을 수 있도록 딥러닝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인식 대상 클래스를 분리한 다음 객체와 카메라 간 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근거리 위험 객체를 검출하고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화도 진행하였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기술 개발 내용, 제품 설계, 기능 도출 등 기술 개발 전 단계에 걸쳐 리빙랩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따른 오류는 현장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정, 개선함으로써 수요 현장 맞춤형 기술로 개발하여 산업 현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기술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객체의 일부분이 가려진 상황, 쪼그려 앉아있는 작업자의 자세, 작업자의 신체 일부분만 나타났을 때도 안정적으로 객체를 검출할 수 있으므로 타사 제품보다 객체 검출 성능이 우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뛰어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과 주요 기능을 비교했을 때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식 대상 클래스와 네트워크, 관제 서비스 확장이 유연한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본 기술의 특징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을 수요처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들을 통해 도출하여 안전사고 발생 유형 분석과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한 다음 수요처 요구사항 피드백과 현장 평가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게차 사고의 원인이 되는 신체 가려짐, 쪼그려 앉은 자세, 지게차 진행 경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작업자와 지게차를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감지하여 작업자에게 위험 상황 알람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본 기술 제품의 특징입니다. 본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수립으로 도출된 국가혁신 클러스터 과제의 개발 결과물로서 총괄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전에 소주한 참여 기업과 함께 대전 한국타이어 현장에서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개발한 기술로서
현재 여러 기업의 제조 현장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실증 운영 후에 제조 현장에 설치하여 지게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화 기술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도형입니다. 제가 소개할 자료는 다양한 영상 조건에서의 딥러닝 기반 휴먼 행동인식 기술입니다. 본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휴먼이 언제 어떤 행동을 행하는지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상 분석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 행동인식 기술의 사업화 영역입니다. 저희 행동인식 기술은 주로 지능형 CCTV에서의 이상행동 탐지에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서비스 로봇, 즉 로봇과 휴먼이 같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서비스 로봇이 휴먼의 일거수일투족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 고객 관리, 즉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언제 구매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고객 카운팅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제스처 동작 인터페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행동인식 기술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영상 조건에서 행동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CCTV 카메라부터 획득된 2D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키넥터와 같은 3차원 카메라부터 획득된 3D 깊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육안으로 사람의 행동이 구별되는 영상이라면 모두 기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식 대상 행동에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능형 CCTV에서의 이상 행동 감지와 또 서비스 로봇을 위한 일상 행동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기업의 사업화 분야에 따라서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 다를 테고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환경이나 인식하고자 하는 행동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그 환경과 인식하고자 하는 행동에 적응을 해드리고 최적화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행동인식 기술의 성능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성능 수준을 말씀드리면 행동인식을 하는 세계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게 NTU-IGBD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총 60개 행동으로 행동인식률이 91.5%에 달하고 있고 91.5%는 세계 3위 내에 드는 행동인식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NTU-IGBD 데이터셋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실에서 촬영한 DB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연구 개발을 할 때는 이 NTU-IGBD DB뿐만 아니라 좌측 하단에 보이는 실제 환경에서 촬영된 실제 DB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인식 기술 성능 수준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한국의 키사에서 영상 기반 이상 행동 감지 공인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사에서 인증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6개 행동이 있습니다. 배회라든지 침입, 방화, 싸움, 쓰러짐, 유기와 같은 행동이 있는데 이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키사 인증을 통과해서 공인 인증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사에서 제공되는 샘플 비디오 영상인데요.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바이올런스라는 싸움이라는 아이들이 인식하고 그 싸움이 언제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도 역시 키사에서 제공하는 샘플 영상인데 이렇게 실신을 했을 때 언제 실신을 했는지 이벤트를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바다에 빠지러 가는 행동인데 이렇게 침입에 해당되는 행동이고 이 침입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행동인식은 주로 동작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행동인식을 할 때 동작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이 행동인식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체 검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작이라도 손에 열쇠를 쥐었을 때의 동작이랑 손에 드라이버를 쥐었을 때의 동작은 각각 다른 동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물체 검출 기술을 가지고 행동인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로 자세인식 기술이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누워서 세수를 할 수가 없고 또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닦을 수 없듯이 이런 자세인식 정보를 가지고 행동인식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4가지 자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총 10가지 자세에 대해서 자세인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 있을 경우에는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좀 구부려 서 있는지, 누워 있을 경우에는 얼굴을 하늘로 보고 누워 있는지 아니면 엎드려 있는지 옆으로 누워 있는지 이러한 세세한 자세인식까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은 이제 포즈 추정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2D 비디오 영상에서 휴먼의 관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딥러닝 기반의 포즈 추정 기술입니다. 이런 포즈 추정 기술은 행동인식이라든지 자세 분석의 기반 기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즈 추정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GPU 버전, CPU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U 버전은 가장 유명한 CMU의 오픈포즈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오픈포즈 대비 정확도와 속도에서 모두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CPU와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GPU 버전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대신에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사업화 영역에 따라서 GPU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CPU 버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모바일 폰에서 관절 추적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CPU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의 비교 대상은 인텔의 오픈비노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모두 비교 우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즈 추정 기술을 활용한 예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저 두 선수가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 때 점수가 났느냐를 지금까지는 휴먼이 사람이 일일이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포즈 추정 기술을 활용하고 또 뒷단에 행동 분석 기술을 덧붙이면 실제 어떤 기술을 썼을 때 언제 스코어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자동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동인식을 위한 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행동인식의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위쪽에서 보시면 이제 물체 검출을 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 좌측이 동작 분석을 한 결과고 하단의 가운데가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입니다. 주방에 위치하고 있고 손에 이제 물병을 들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 있는 자세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 멀티모달로 휴먼 행동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프랙티컬한 솔루션을 구축을 하실 때는 동작 가지고만 행동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자세, 물체, 이런 위치, 이런 것들 모두 종합해서 멀티모달로 행동인식을 해야 좀 더 안정적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기반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기술은 앞에 말씀드린 행동인식 기술과는 조금 다른 기술인데요. 동작평가 기술입니다. 이 동작평가 기술은 전문 강사의 동작과 카메라로 입력받은 학습자의 동작을 비교 분석해서 학습자가 해당 동작을 얼마나 수행했고 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K-팝 댄스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요가나 어떤 피트니스 동작을 배운다고 할 때 현재는 사용자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단점은 내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동작 평가 기술을 활용하신다면 내 동작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데모 프로그램 보시면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전문가의 동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학습자의 동작입니다. 이 학습자가 전문가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번 따라했을 경우에 아래쪽에 파란색 바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 따라하면 바가 두 번 생겼고, 세 번 따라하면 이제 바가 세 번 생기고 이렇게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의 높이가 각 동작에 대한 동작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빨간 라인이 전문가 동작 대비 학습자 동작의 어떤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작은 일련의 자세들로 구성되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각 동작을 구성하는 자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바디로 보여줄 수 있고, 이제 레프트 암, 라이트 암, 레프트 레그, 라이트 레그처럼 각 바디 파트별로 자세 정확도 점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프로타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가지고 각 기업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 평가 기술로 제가 기술 이전 상담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 역시 동작 코칭 콘텐츠입니다. 골프나 야구 같은 스포츠 동작이라든지 피트니스 같은 그런 동작 교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요. 또 많이 오시는 분야가 이제 문화체험 콘텐츠 분야입니다. 태권도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K-팝 댄스 같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동작 평가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재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활을 하실 때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동작 평가 기술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라든지 동작 관련 저작권에도 본 기술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특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동인식이나 동작 평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원하시는 환경과 그리고 원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바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기업도 만족하고 애트리도 만족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원하시는 어떤 환경의 데이터와 그리고 시스템의 리퀘어먼트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해서 기술 특화 작업을 약 한 1에서 3개월 정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특화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기업에 보내드리고 기업에서는 기업이 제공한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이 4번까지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기술 이전 요청을 하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및 전수를 해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인데요. 저희가 소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료는 난이도에 따라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세한 기술 이전료에 대해서는 상담 후에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행동인식 기술이라든지 동작평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애트리 내에서도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에 기술 전시를 가게 되었고 그 전시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화하시는데 이런 요소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의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술은 그 기업이 원하는 환경과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에 특화해드릴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먼의 동작이라든지 행동에 관련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기업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시면 아주 흔쾌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딥러닝에 기반한 해상 감시 영상 내 선박 검출 식별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개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남도원입니다. 먼저 이 기술의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의료영상 분석, 얼굴 인식형 출입 통제, 자율비행 드론과 지능형 CCTV 등 도입된 분야보다 도입되지 않은 분야를 세는 게 더 빠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 분야는 육상의 산업과 처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AI의 개발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육상의 경우에는 촘촘하게 설치된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각종 이미지나 영상 등으로부터 날씨, 장소, 시간, 대상의 종류별로 방대한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해상에는 CCTV도 설치할 수 없고 배에 블랙박스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직접 바다로 나가서 찍어오지 않고서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 자체가 큰 난관입니다. 직접 찍는다 쳐도 계절별로, 날씨별로, 시간별로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어렵습니다. 산업 전반의 지능화, 자율화, 무인화 트렌드는 당연히 해양수산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니 이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한 배경입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삼은 것은 해군의 해양 경계 감시 분야였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출몰하는 선박들에 대한 일상적인 경계 감시도 지원하고 적국 군함이 발견되면 종류를 정밀 식별해서 해당 군함의 위험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죠. 육상의 사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AI 기술을 해양 분야로 가져오려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대한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데이터 구하는 것 자체가 큰 난관인데 단순히 양만 많아서 될 게 아니라 시간, 계절, 기상 조건 등 다양한 상황별로 그리고 경계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종류별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함 사진도 종류별로 상황별로 구축하는 게 어려운데 적국의 군함의 경우는 사실상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서로 비슷하게 생긴 군함들을 함종과 함급 수준으로 정밀하게 식별하는 것입니다. AI 기술이 사물을 식별하는 것은 외형적인 특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어선이나 상선들 사이에서 군함을 식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서로 비슷하게 생긴 군함들 사이에서 호위함과 초계함, 기뢰부설함과 같은 함종을 구분하는 것과 구축함이라는 함종 내에서 세종대왕급인지 충무공 이순신급인지 광개토 대왕급인지와 같은 함급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기술적인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취한 접근 방법은 어차피 데이터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실사 영상 대신 3D 모델링을 통해 CG로 만들어진 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상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기상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고 군함도 3D 모델로 그냥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많이 존재했습니다만 각각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개해드리면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D 모델로 만들어진 가상 데이터를 제작하는 동안 유튜브나 검색 엔진 등을 통해서 확보한 일반 선박 11종의 이미지를 통해 선박 식별 기술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3D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서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실사의 영상이 아닌 가상 데이터로 학습시킨 AI가 실사 영상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형이 유사한 군함을 함종, 함급 수준으로 상세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서로 외형이 상이한 선종 식별에 비해 외형적 유사도가 증가하는 함종 식별이나 함급 식별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해안 일상 경계 감시에 사용하기 위한 광학 영상 내 선박 인식 기술입니다. 기존에 많이 보시던 도심에서의 객체의 인식 기술과 유사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육상의 객체가 아니라 해상의 객체라는 점이 다르고 해상 환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무나 수면 반사광, 배가 이동하며 생기는 후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고
멀리 있거나 크기가 작은 소형 객체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현재 11종 선박 종류에 대해 검출 성능이 94.12%, 식별 성능이 93.8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물의 종류에 대해 하나의 답만 제시하는 탑1 애큐러시 기준이고요. 사물의 종류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는 탑2나 탑3 애큐러시에서는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과 AI는 영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사람은 영상의 전체를 먼저 본 후에 그 안의 사물을 보고, AI는 영상의 픽셀 하나하나를 보며 영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아무리 실사와 유사하게 CG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픽셀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AI 입장에서는 실사와 CG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CG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CG 영상에서 사물을 잘 찾아내지만 실사 영상에서는 사물을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실사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실사 영상에서 사물을 잘 찾아내지만 CG 영상에서는 사물을 잘 못 찾는 거죠. 이와 같이 CG 영상이냐 실사 영상이냐 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저희는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CG와 실사 사이에 존재하는 도메인 갭은 AI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곳은 CG가 아닌 실사 영상의 도메인이고, 실사 데이터가 없어 CG 이미지를 사용하는 AI 학습은 CG 영상의 도메인입니다. CG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실사 영상에서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도메인 갭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군함 20종에 대해 3D 모델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AI 학습용 가상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실사 데이터를 구축할 때는 한 척의 배를 놓고 다양한 거리별로, 배를 바라보는 각도별로, 카메라와 배 사이의 고도별로 사진을 촬영해야 하지만 3D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3D 모델만 만들어지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리별, 각도별, 고도별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D 모델의 제작 비용이 좀 높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도메인 갭으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만 잘 보완할 수 있다면 적국 군함과 같이 직접 사진 찍을 수 없는 사물에 대해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I 모델이 날씨, 바람, 계절이나 시간과 같은 다양한 환경 요소의 변화에도 각인하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3D 모델의 제작, 거리별, 각도별, 고도별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조명의 변화, 기상에 따른 변화, 바람이나 속도에 따른 파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함께 추가하며 데이터를 생성하는 실험도 병행하였습니다. CG로 부여되는 다양한 환경 변화는 아직 실사에 비해 그리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겐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 데이터를 실사처럼 변환하는 실험도 병행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작한 군함별 3D 모델 각각에 대해 날씨, 바람, 파도와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카메라가 선박을 바라보는 거리, 각도, 고도를 여러 단계로 변화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사 영상에서의 선박 식별 AI도 개발했고 가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메인 갭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어느 정도 극복한 AI도 개발했으니 다음 차례는 유사도가 높은 군함을 함종 함급 수준으로 정밀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선박 그 자체의 외형적 특징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라는 대상을 선박을 구성하는 요소 수준으로 분할 인식하고 각각의 요소 객체 수준에서 각 함종, 함급별 군함의 특징과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다양한 거리별, 각도별, 고도별 군함 가상 데이터를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실사 영상에서 군함이 인식되면 그 군함의 각도와 고도를 추정하고 해당 각도, 고도의 다양한 종류의 군함 가상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그리고 실사 영상에서 인식된 군함을 구성 요소 단위로 분할 인식한 결과와 다양한 종류의 가상 데이터에 있는 분할 인식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유사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실사 영상에서 인식된 군함을 구성 요소 단위로 분할 인식하는 기술도 쉽지 않은 기술인데 이를 위해 새롭게 데이터셋도 구축하고 기술 개발도 진행했습니다.
여기 3장의 군함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순서대로 울산급 호위함, 원산급 기뢰부설함,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각각의 함종도 다르고 함급도 다릅니다만 눈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분할 인식 방식으로 세부 구성 요소 단위의 비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식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개발한 결과로는 소량의 실사 데이터와 다량의 가상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식별 성능 93.96% 정도를 얻어냈습니다. 현재로는 한국 군함 20종에 대해서만 3D 모델을 생성했지만 타국의 군함에 대해서도 정밀한 3D 모델만 생성한다면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종 함급 수준의 군함 식별기 동작 장면입니다. 군함의 구성 요소 수준까지 분할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먼 거리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영상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만 고배율 줌을 통해 어느 정도 형체가 확보되면 함종 함급 수준까지 식별이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군함이 인식된 빨간색 박스 좌측 상단에 보시면 해당 군함 종류에 대한 코드명이 나옵니다. 영상 아래쪽에 저희가 제시한 각 코드명과 함종 함급 분류를 매핑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 중에서 일부는 육군 해안부대 2개소를 대상으로 실증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레이더, CCTV, TOD, 그리고 AIS와 같은 정보 시스템을 연동하는 경계 감시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기술들은 해군에서 활용하기 위해 해군의 임무에 맞는 데이터 구축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상만이 아니라 육군의 GOP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TOD 영상에 대한 식별 기술을 개발하고 방위사업청과의 기술 시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AI 기술이 그렇듯이 저희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에는 대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추가 데이터 구축이나 특성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화에 맞게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시면 저희의 기술 지원을 통해 AI를 재학습하거나 성능을 튜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피부질환 진단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을 발표하게 된 애트리 호남권 연구센터 이문섭 책임입니다. 오늘 저희 과제와 결과를 소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초분광 및 더마스코피를 기반으로 피부질환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3차원 플랜옵틱 현미경과 의료 영상 시스템인 팍스 시스템 내재화를 위해 과제를 수행 중이고 올해부터 약 2년간 요양원의 코호트를 구축하여 시계열 영상 기반으로 노인성 피부질환에 대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과제로 제주도와 협력하여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기반으로 피부 미용 AI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순서로서는 기술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각각의 과제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약 100여 종의 피부질환이 있고 이 중 멜라노마를 비롯한 5종의 피부암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매년 500만 건의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5%는 멜라노마로서 치사율이 약 75%에 달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멜라노마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할 경우에 5년 생존율이 99%에 달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치는 경우 14%로 뚝 떨어집니다. 때문에 유럽이나 호주 등에서는 멜라노마를 조기에 진단하고자 하는 연구가 오래전서부터 계속되어 왔고 매년 정기적으로 피부 진단을 받는 인구도 꽤 높은 비율입니다. 국내에서는 인종의 특성상 멜라노마는 적으나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약 3만 명 정도가 외부 활동의 증가, 미세먼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율이지만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의 경우 발생 시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전이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따라서 피부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A, B, C, D, E 룰에 따라 진단을 하고 초진은 더마스코피로 의심 시 바이옵시를 통해서 확진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A, B, C, D, E 룰은 멜라노마를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경험상 진단하는 것으로 점 같은 것이 비대칭적이거나 윤곽이 뚜렷하지 않거나 컬러에 파란색 등이 섞여 있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크기가 6mm 이상이면 피부암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를 기준으로, 즉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많은 모바일 앱들이 나왔고 일부는 FDA 승인을 받은 것도 있었으나 오진의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한 피부 진단을 하여 전문의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피부암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은 구글넷으로 스탠포드 병원과 협력하여 약 13만 장의 피부질환 이미지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고 이라 개발된 인공지능이 전문의 수준으로 피부암 진단이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ISIC 국제 피부질환 챌린지 등이 개최되어 많은 기관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겨루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암 진단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는 올해 열린 구글 I/O 개발자 회의에서 더마톨로지 어시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모바일폰 카메라를 통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세 장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그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EUC 클래스 1 인증을 획득한 상태로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산병원 장성은 교수 연구팀이 아산병원에서 10여 년간 축적한 피부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약 43종의 피부 질환을 진단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분류 네트워크 모델로는 시넷이, 감지 모델로는 RCNN을 베이스 모델로 하여 전이학습을 수행하였고 피부과 전문의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기관과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네트워크 모델 중심이고 아산병원 장성은 교수팀이 DB 기반이라고 보면 저희는 좀 더 정확한 영상 진단 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인공지능을 통해 진단함으로써 의료진이 왜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와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포드 대학과 마찬가지로 피부질환 DB를 활용한 피부질환 진단 보조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국내 챌린지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였고 약 21종의 피부질환에 대해서 2만 4천여 장의 학습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도에는 해외 피부질환 진단 챌린지에 참가하여 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병원과 성유한병원과 협력하여 2018년도부터 피부질환 DB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피부암의 경우에 지역 내 질환자 수에서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성과로서 논문 4건, 기술 이전 2건을 의료 영상 업체와 피부 미용 진단 기기 업체에 이전하여 사업화 R&D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저희 피부질환 진단 GUI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은 스냅샷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피부질환 진단 시스템입니다. 초분광 시스템은 스캐닝 없이 질환을 파장별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피부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핸드헬드 형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건선, 아토피, 피부암 등에 활용되며 올해 전남의대와 성유한병원의 시범 적용을 통해서 데이터 확보 및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피부질환은 3차원적인 특징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3차원 측정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플랜옵틱 현미경 기술은 한 번의 측정으로 3차원 형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2021년부터 정통부부터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 내에서 과제를 수탁받아 피부 조직 및 인비보 검사를 할 수 있는 3차원 영상 진단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카메라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쯤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 이전 업체인 테크하임과 수행했던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의 피부 질환 진단 기술의 내재화입니다. 테크하임은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인 팍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 피부 질환 진단 AI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R&D로서 조갑 질환을 포함한 10종의 피부 질환에 대해서 원격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완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유한병원과 테크하임과 협력하여 노인성 피부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제를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광주에 있는 요양병원인 매니 요양병원을 코호트하여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노인성 피부질환인 욕창 및 건선 그리고 감염성 피부질환인 옴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피부질환 관련 코호트로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시계열로 영상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성 감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진단 결과 및 치료 결과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 기술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본 과제는 피부질환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 식약처 허가를 위한 전인상 시험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기반의 피부 미용 AI 기술 개발입니다. 최근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K-뷰티 혁신 종합 전략에서 주요한 과제로 맞춤형 화장품 육성 정책이 발표되었고 3월부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TP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기반 조성 과제를 2018년도부터 수행하고 있고 약 3천여 명의 유전자 정보와 얼굴 피부 정량 데이터가 확보된 바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제주TP가 주관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기반 조성 과제에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화장품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기기, 표준화, 진단기기 개발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 핵심 R&D로서 키오스크를 활용한 피부 분석 및 피부 노화도를 보여주는 것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초분광, 3차원 영상, 평광 영상 등의 광 이미징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피부질환 및 맞춤형 화장품 추천 서비스, 의료 영상 서비스, 노인성 피부 진단 등 핵심 시장을 도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 AIoT 기반 데이터 예측 진단 기술 관련한 기술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에트리 에너지 진흥화 연구실의 김나구입니다. 본 영상의 발표는 먼저 저희 연구실의 주요 기술 개발 사항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린 후에 이 중에서 국민 DR용 인공지능 적용 CBL 계산 기술과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기반 자녀 수명 예측 기술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에너지 인프라의 CPS 기반 디지털화 및 AIoT 기반 에너지 진흥화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설립의 경우 해상풍력 설비처럼 주기적인 설비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 관리를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의 보다 지능적인 생산, 소비 및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각종 에너지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EMS를 비롯하여 LWMTM 기반의 표준적인 IoT 데이터 수집 솔루션, 대규모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의 구축, 클라우드 연계 서비스 구축, 메타버스 연계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에너지 진흥화 기술은 이상 진단과 분류 및 예측 기술, 수명 진단 기술, 최적화 기술 등으로 각각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최근 산업용 AIoT 기술의 핵심 요소로서 PHM이라는 예지 진단 및 건전성 관리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IoT 관련 기술, AI 기반 예측 및 이상 진단 기술, 수명 예측 기술 등 다양한 태스크 대상의 기술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IoT 표준 전달 프로토콜 관련 기술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3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진행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최근 개발한 기술인 국민 DR용 인공지능 적용 CBL 기술과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기반 자녀 수명 예측 기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DR용 인공지능 적용 CBL 계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수요 반응을 통해 절감된 에너지 인센티브를 각 가구별로 정산하는 데 있어서의 정산금 불일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수요 반응은 전력골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평상시 에너지 소비 패턴 이하로 전력 사용량 수준을 감축하여 이에 따른 에너지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력 피크 때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전력 사용량이 큰 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대상의 국민 수요 반응 기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 수요 반응을 기반으로 개별 정산금을 배분할 때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력거래소에서 도출한 전력 소비자에게 보상할 정산금과 실제 DR 사업자가 DR 참여자에게 보상하는 정산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산금이란 각 고객 그룹별 기준부와 즉 CBL 기준으로 감축 지시 후 줄어든 전력 사용량에 따른 전력요금 인센티브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본 기술에서 전력거래소가 그룹 단위로 도출하는 정산금과 개별 세대별로 도출한 정산금 합이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CBL 산정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CBL 계산 기술을 제안하고 각 사업자 상황에 맞도록 앙상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전력거래소에서 주는 정산금과 DR 사업자가 정산하는 금액이 서로 다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DR 정산금 산정 방법은 Max A of B 혹은 Mid C of D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Max A of B 기법은 최근 B일 중에서 상위 A일의 전력 소비량 평균으로 CBL을 도출하는 방법이고요. Mid C of D 기법은 최근 D일 중에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중간값 C일의 전력 소비량 평균으로 CBL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그림에는 Mid A of 10 기법을 통해 전력거래소에서 주는 정산금과 DR 사업자가 주는 정산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여러 사용자를 그룹화하여 평균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CBL을 산정합니다. DR 사업자는 개별 사용자별로 CBL을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CBL 산정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대 최소값 제외 시 전력거래소 기준 CBL과 DL 사업자 기준 CBL이 시간상으로 서로 동일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DL 사업자가 개별 참여자의 CBL을 도출할 때 전체 참여자 중 CBL 계산 대상이 되는 특정 개별 사용자 데이터만을 제외하여 계산한 후에 전체 CBL과 특정 개별 사용자 데이터가 제외된 CBL 간 차분을 통해서 세대별 CBL을 새롭게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력거래소와 DL 사업자 간 CBL 도출 시 제외되는 날을 서로 동일하게 맞추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제안한 방식은 각 참여자의 입장에서 CBL을 도출하는 방법이고 본 방식은 DL 사업자의 정산금 지급에 중점을 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고객 기준 부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계학습 기반의 시계열 예측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참여자의 과거 전력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미래 전력 사용 예측값을 CBL로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소개한 방식 1, 2와 함께 본 머신러닝 AI 기반 CBL 도출 기법을 포함하여 각 DR 사업자에 맞도록 앙상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 이전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문서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2천만 원, 중견, 대기업의 경우는 6천, 8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근 DR 시장은 2014년 개설된 이래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산업체에서 이미 참여 중에 있으며 정부는 국민 DR 시장도 수요 자원 시장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가전 및 EV 차량 등 분산 자원 시장에서의 고성능 CBL 예측 기술 및 정산금 계산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본 기술을 이전한 모 국민 DR 업체는
본 기술 활용을 통해 국민 DR 최적 운영 시스템을 솔루션하고 2021년 전력 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기반 자녀 수명 예측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 수명 예측 기술이란 설비 및 장치 등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고장 시점을 신뢰성 있게 예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장치 및 설비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비용 및 시스템의 운유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수명 예측 기술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상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시점에서부터 시스템 문제를 자각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최종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 수명 예측에 있어서 설비 내 해당 부품에 대한 런트 페일리어 데이터셋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의 예측 기술을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개된 정답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정답이 없는 현장 설비 부품에 대해서 자녀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기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도메인 적대적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하고자 하는 도메인에서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정확한 수명 예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그림의 좌측에서는 본 머신러닝 기법 사용 전 공개된 정답 데이터 세트와 현장 데이터 간의 이질적인 데이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본 기술 적용 후 두 개의 데이터 세트가 하이퍼 영역에서 데이터 정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정합을 통해서 정답 데이터의 예측이 현장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자녀 수명 예측 기술을 서비스하기 위한 세 가지 기술을 포함합니다. 첫째로 전처리 기술, 그리고 기존의 CNN, LSTM 모델의 하이브리드 기반 자녀 수명 예측 기술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앞서 설명드린 도메인 적응적 예측을 위한 타임 시리즈 기반의 도메인 적응형 딥러닝 기술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파드 모듈 형태의 맵 API 연동 기술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제공 기술로는 수명 예측을 위한 런트 페일리어 데이터가 갇혀져 있다는 가정하에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뮬레이트 기반, 디그레데이션 기반, LSTM, RCNN, CRNN 기반 예측 기법 등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제공합니다. 만일 수명 예측을 위한 런트 페일리어 데이터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공개된 정답 데이터와 현장 데이터를 잠재 데이터 평면에서 효과적으로 정확 처리하기 위한 타임 시리즈 기반의 DANN 기술을 적용하여 적응적으로 데이터를 예측하고자 하는 본 기술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본 기술을 적용할 경우 원 데이터와 현장 데이터가 일부 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예측 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 솔루션 및 장비 사업자를 위하여 자녀 수명 예측 모델을 단위 모듈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성한 웹 API 연동 기술을 함께 제공합니다. 본 기술 이전의 내용과 범위는 표와 같습니다. 본 예지관리 진흥화 기술은 최근 산업계의 핫 이슈로서 CAGR이 연평균 30%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산업계뿐만 아니고 자동차 산업계, 의료업계, 건설 안전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본 기술과 유사한 예측 솔루션이 여러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한전, 서부 발전 등 다양한 설비 예방 진단 시스템 기술로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여러 참여 연구기관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 진흥화 솔루션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 전달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에너지 IoT 국가 표준으로 제공되도록 한 바 있으며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기반의 이상 탐지 엔진 및 예측 엔진을 개발함과 동시에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기술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